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스템은 라이젠 피나클 리치 프로세서가 탑재된 게임 원컴 방송용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다중 멀티코어가 많이 탑재되어 있는 프로세서인 만큼 게이밍 환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CPU이기도 하죠. 물론 게이밍 환경에서 단일 게이밍 성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동작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 타사의 인텔 대비 약간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인텔 대비해서 게이밍 성능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다중 멀티코어가 많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컴 방송용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CPU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2700X 금액인 만큼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컴 방송 환경에서 이 정도 가격대의 방송과 게임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면 굉장히 괜찮은 CPU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단 CPU 같은 경우는 AMD사의 라이젠 7 피나클 리치 2700X 모델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8코어에 16스레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3.7GHz의 베이스 클럭과 4.3GHz의 부스트 기능으로 동작하는 프로세서입니다. 원컴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뭐 3사 동시 송출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요즘 많이 유행하는 배틀그라운드와 그리고 유튜브나 트위치 이 두 가지 정도의 방송을 스트리밍 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프로세서예요. 사실 두 가지 다 스트리밍을 진행했을 때 CPU의 사용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 가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 번에 방송을 하는 것은 딱히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유튜브나 트위치 둘 중에 하나 혹은 아프리카 이런 방송 플랫폼을 하나를 사용하고 게임 하나를 같이 구동하는데 부족함 없는 CPU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CPU 자체가 8코어의 16스레드 구성이기 때문에 방송 플랫폼 하나를 사용하고 게임을 하나 구동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팁을 드리면 엑스스플릿은 그래픽카드 GPU의 사용량이 조금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게임 스트리밍 환경에서 약간 게임 프레임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OB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GPU의 성능보다는 CPU의 성능을 조금 위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쾌적한 방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컴 방송을 위해서 AMD 라이젠 7 2700X 피나클 리치라는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CPU는 따로 오버클럭을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피나클 리치 같은 경우는 X470 칩셋의 메인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프리시전 부스트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부스트가 굉장히 잘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스템에는 메인보드가 MSI X470 게이밍 프로 카본이라는 보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프리시전 부스트 2 기능을 적용할 수 있고요. 더욱 강화된 전원부와 히트싱크 디자인으로 고성능 프로세서, 코어가 많은 고성능 프로세서를 구동했을 때 정말 성능적인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CPU의 퍼포먼스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세대 X370 대비해서 모든 기능 부분에 있어서 더욱 강화된 X470의 보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니까 한번 개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해서 모스펫 그리고 초크, 캐패시터, PWM 컨트롤러 등이 더욱더 강화돼서 출시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히트싱크 디자인 역시 초크와 모스펫 부분을 더욱더 많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냉각 효율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렇게 디자인된 보드이기 때문에 CPU의 성능을 100%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M.2 NVMe 슬롯에도 드디어 AMD 시리즈에도 방열판이 생겼습니다. M.2 방열판이 생김으로 인해서 서멀패드와 방열판이 부착이 됨으로 인해서 M.2 SSD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히트 스프레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소해 주기 때문에 병목 현상을 막아주고요. 그로 인해서 항상 일정한 컨디션으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M.2 실드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MSI 보드 하면은 스틸아머가 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손이라던가 내구성 부분에서도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나클 리치 프로세서를 사용하기에 최적의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안정성과 내구성, 퍼포먼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MSI X470 게이밍 프로 카본이라는 마더보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피나클 리치 프로세서가 출시된 지 좀 되었지만 아직까지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된 보드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메인보드에 AMD 라이젠 데스크탑 2000 레디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적혀 있는 박스라면 거의 대부분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이 박스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안 된 보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PU의 정품 쿨러가 굉장히 기본 쿨러가 좋잖아요. 하지만 쿨러가 추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과 스트리밍을 동시에 즐기기 위해서는 원활한 냉각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정품 번들 쿨러도 굉장히 좋지만 장시간 게임 방송을 할 때 CPU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발열로 인해서. 그러면 부스트 클럭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NZXT 크라켄 X50이라는 일체형 수냉 쿨러가 추가로 구성이 되어서 CPU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CPU의 퍼포먼스를 더욱더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체형 수냉 쿨러가 추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인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G스킬 트라이던트 Z RGB CL16 25600 트라이던트 Z RGB 8기가 총 2개 16GB의 메모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16GB의 메모리로 방송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16GB 메모리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컴 방송 그리고 한 가지의 플랫폼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6GB 메모리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혹시나 2개, 3개까지 가시는 분들이라면 메모리를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원컴 방송으로는 3사 동시 송출을 했을 때 원활한 게임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꼭 투컴 방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원컴 방송에 한 가지 플랫폼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6GB의 메모리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감성적인 효과 그리고 메모리도 냉각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방열판이 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단에 RGB 라이팅 바가 부착이 되어 있고 성능적인 부분도 만족할 수 있는 G스킬 트라이던트 Z RGB 메모리 8기가 총 2개 16GB의 메모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970 EVO 250GB의 NVMe SSD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960 EVO 시리즈가 2016년 9월 출시되었었죠. 출시 당시에 굉장한 성능으로 굉장한 호평을 많이 받았죠. 그 뒤로도 뭐 성능적인 부분에서 뭐 문제가 되거나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용 고성능 NVMe SSD로는 당연 끝판 성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하이엔드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 2018년 5월 기준으로 970 EVO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970 EVO 모델과 970 프로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 더욱 강력한 성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소비자용 끝판왕 SSD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NVMe SSD는 PCIe 인터페이스 기반의 프로토콜로 SATA 대비해서 약 6배 이상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제공하죠. 고사양 게이밍이나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혹은 워크스테이션 작업 환경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SSD예요. 970 EVO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 대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즘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970 EVO 모델 같은 경우는 최신 64단 VNAND가 적용이 되었고요. 피닉스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었고 초고속 모바일 D램이 적용이 되었어요. LPDDR4 램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최신 기술이 집약이 되면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펌웨어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제공을 하는데 더욱더 쾌적한 게이밍 플레이와 방송 스트리밍 환경에 있어서 즉각적인 반응성은 생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신제품인 삼성 960 EVO 250GB의 NVMe SSD가 메인 스토리지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조하드 같은 경우는 방송 스트리밍을 진행을 할 때 스트리밍 녹화분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각종 데이터들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시게이트 2TB의 바라쿠다 하드디스크가 추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객님이 쓰시는 것도 있어서 추가로 장착될 예정이고요. 하드나 SSD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서 원하시는 용량만큼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입니다. 오늘 시스템은 방송도 하지만 배틀그라운드 방송을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유튜브에서 배틀그라운드 방송을 진행을 하시려고 이 시스템을 구매하셨는데 배틀그라운드의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 MSI 지포스 GTX 1080 Ti 게이밍 X D5X 11GB 트윈 프로저 6라는 그래픽카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존 일반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게이밍이 가장 최고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이기도 한데요. 물론 타이탄 같은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제외하고 가장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에요. 배틀그라운드 프롭션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리고 약간의 옵션 타협만 진행한다면 거의 120프레임 이상의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밍 그래픽카드로는 거의 최고의 그래픽카드이죠. 요즘 배틀그라운드가 많이 최적화가 진행이 되면서 게이밍을 더욱더 쾌적하게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이니까 렉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의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되어서 배틀그라운드 렉 없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MSI사의 GTX 1080 Ti 그래픽카드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시소닉사의 포커스 750 FX 풀 모듈러 파워 서플라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고품질의 일본산 콘덴서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80 플러스 골드 효율 인증을 받은 파워이고, 시소닉 하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죠. 파워 서플라이 잘 만들기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뭐 불과 5년 전만 해도 정말 국내에 엄청난 인지도가 있었는데, 수입사가 더 이상 시소닉사의 파워를 취급을 하지 않는 관계로 시소닉이 잠깐 묻혔었는데, 새롭게 시소닉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소닉이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죠. 시소닉 파워 하면은 명품 파워로 굉장히 유명한 파워예요. 다른 여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많은 브랜드들의 OEM 생산도 도와주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의 성능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스템 구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뛰어난 출력과 안정성을 겸비하고 있는 시소닉 750W FX 풀 모듈러 파워 서플라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인데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F9 수트마스터 330X 강화유리 블랙이라는 모델이 구성이 되었어요. 일반 미들타워 중에서는 보급형으로 굉장히 많이 출고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이나 뭐 쿨링 성능 부분에서 뭐 엄청나게 좋진 않지만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미들타워 케이스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고 막 그러는데,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빨리 건강 회복해서 더욱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컴 방송용 구성품 소개는 모두 다 끝이 났으니까 조립 과정 첨부하고 뭐 벤치마크 테스트나 이런 테스트 영상, 게임 영상 첨부한 뒤에 마지막 총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컴 게임 방송용 시스템 조립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첨부해드렸다시피 뭐 조립 과정이라던가 뭐 기본적인 벤치마크, 게임 테스트 이런 결과값이 다 추가가 되었는데 원컴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로 진행을 해보았어요. 원컴 방송을 진행을 했을 때 CPU 점유율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의 CPU 점유율을 보이고요. 아쉽게도 원컴 방송을 하면서 영상을 녹화를 하니까 CPU 점유율도 올라가고 약간 끊긴 증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상 촬영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스트리밍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무리 없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CPU 점유율이 80%일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새로운 SSD인 삼성전자 970 에보 250GB NVMe SSD가 탑재가 되었는데 제가 앞서 영상에 첨부를 해드렸는데 수치상으로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스펙상보다 약간의 읽기 속도가 더 나오고 쓰기 속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죠. 근데 이거는 모든 SSD가 다 그렇습니다. 읽기 속도는 제대로 나오는데 쓰기 속도 같은 경우는 좀 수치보다 조금 떨어져서 나오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I X470 게이밍 프로 카본이라는 보드가 탑재가 되었는데 더욱 강화된 전원부 덕분에 프리시전 부스트 2 기능이 발동될 때 더욱 쾌적하게 더욱 높은 부스트 기능을 발휘하죠. 오버클럭 없이 안정적인 순정 상태의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세팅된 시스템입니다. AMD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인텔만큼 엄청난 오버클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정 상태에서 잘 터지는 부스트 기능으로 충분히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순정 상태로 써도 무방하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만 부스트 기능이 발동될 때 발열해소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체형 수냉 쿨러가 탑재되었다는 점만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스템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에 남겨드리는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매장 주소, 전화번호, 카톡 주소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원컴 방송용 컴퓨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